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런던에서 송출된 BBC 특집 방송이 내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앵커가 또렷한 발음으로 전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문화 공간입니다. 승객들이 기차 안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적 교류를 나누며 이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KTX 객실 안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과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든 승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작은 콘서트홀이 된 듯한 객실의 풍경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수없이 타본 그 KTX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평소 기차를 타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잠에 빠져 있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이다. BBC의 보도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이 고속 문화 융합 현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만약 정말로 KTX가 움직이는 문화 공간이라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나누고 있을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 매표소에서 전라남도행 KTX 표를 끊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여정 자체였다. 2시간 남짓한 기차 여행을 통해 BBC가 포착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출발 당일 플랫폼에 서서 KTX를 바라보니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느껴졌다. 저 기차 안에서 정말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제 곧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오전 9시 정각 KTX-호남선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했다.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창가 좌석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캐리어를 끌고 온 젊은 여성 등의 기타 케이스를 맨 청년, 화구 가방을 든 할머니까지 언뜻 보기에는 각자의 목적을 가진 평범한 승객들처럼 보였다. 기차가 용산역을 지나 광명역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BBC 방송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려봤다. 과연 언제쯤 그런 문화적 교류가 시작될까? 혹시 내가 타고 있는 이 열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광명역을 출발한 지 10여 분이 지났을 때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타 케이스를 맨 청년이 조용히 악기를 꺼내더니 줄을 고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주변 승객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이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맞은편에 앉아있던 초등학생이었다.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어서 통로 너머 할머니가 화구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의 기타 연주는 클래식한 팝 발라드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친숙한 멜로디가 객실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신기한 건 아무도 소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는 듯 했다. 이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다.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호응이었다. 청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BBC에서 본 그 장면이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KTX 안에서 정말로 자발적인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기타 연주가 끝나자 객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이 고요함을 깬 건 뜻밖에도 화구 가방을 들고 탄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연주한 청년에게 다가가 작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방금 전 연주하는 모습을 빠르게 그려낸 것이었다. 젊은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다. 몇 분 만에 완성된 스케치였지만 연주자의 집중된 표정과 기타를 안고 있는 자세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 그림을 청년에게 선물로 건네주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림을 구경하려던 것 같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오늘도 전라남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를 연주했던 청년은 26살의 인디 뮤지션이었다. 광주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KTX를 탔다고 했다. 그는 평소 기차를 탈 때마다 연주를 한다며 웃었다. 음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도 대화에 합류했다. 그는 목포에서 문화재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전통 건축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할머니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다. 혹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다. 캐리어를 끌고 탄 젊은 여성은 패션 디자이너였다. 한복의 전통적인 선을 현대 의상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 지역의 전통 직물을 직접 보고 배우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전통 한복의 색감에 대해 질문하며 메모를 열심히 적었다. 초등학생도 어머니와 함께 대화 그룹에 끼었다. 아이는 광주에서 열리는 어린이 합창단 공연에 참가한다고 했다.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자신도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은 아이에게 기타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6명의 승객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다.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모두 문화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KTX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더욱 깊어졌다. 천안 아산역을 지나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여행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들의 대화에 참여했다. 사실 BBC 방송을 본 후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승객들은 흥미로워하며 외국에서도 한국의 KTX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본명은 박영숙이었고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을 다니며 전시회를 연 건 70세가 넘어서였다고 했다. KTX가 개통된 후 이동이 편해져서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박 할머니가 기차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라고 한 점이었다. 창밖 풍경도 그리지만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린 기차 안 스케치만 수백 점이 넘는다고 자랑했다. 인디 뮤지션 이름은 김태환이었다. 그는 새해 전부터 KTX를 탈 때마다 짧은 연주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연습이었는데 점점 승객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복원 공무원인 최민호 씨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에 따르면 KTX 노선이 지나는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데 기차를 통해 이런 지역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현대적 감각과 지방의 전통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KTX라고 분석했다. 패션 디자이너 한예슬 씨는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TX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객들 사이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이민준이와 어머니도 흥미로운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민준이는 지난해 부산으로 여행 갈 때 KTX에서 만난 할아버지로부터 전통 종이접기를 배웠다고 했다. 그 할아버지는 종이접기 명인이었는데 여행 가는 아이들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취미였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이 KTX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모두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KTX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송역을 지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다. 승객들은 이제 서로의 작품과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김태환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음원을 들려주었고, 한예슬은 태블릿에 저장된 한복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박영숙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화첩을 꺼내 지금까지 그린 기차 여행 그림들을 펼쳐 보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화첩이었다. 각 그림마다 날짜와 노선이 적혀 있었다. 경부선에서 만난 신혼부부, 호남선에서 책을 읽던 학생, 경전선에서 잠들어 있던 아기까지. 할머니는 3년간 KTX를 타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해왔던 것이다. 최민호 씨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리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기차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향하는 공간이라고. 떠나는 사람, 돌아가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림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김태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기차 안에서의 연주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들의 긴장감이 객실 안에 가득하다고. 그런 감정들의 음악으로 공명하고 싶다는 게 그의 마음이었다. 이때 이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리코더를 꺼냈다. 합창단 연습용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김태환이 기타로 반주를 해주겠다고 하자 아이는 수줍어하며 동요 한 곡을 연주했다. 비록 아직 서툴렀지만 순수한 선율이었다. 다른 승객들이 박수를 치자 민준이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아무도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는 아이의 연주 모습을 또 다른 스케치로 남겼고, 한예슬은 아이에게 예쁜 손수건을 선물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나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KTX라는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이동을 위한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위안과 용기를 얻는 것 같았다. 대전역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누구도 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최민호 씨가 제안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서 각자의 활동을 응원하자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고 작은 연락망이 만들어졌다. 대전역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즉석 문화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다. 연락처를 교환한 후 자연스럽게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다. 김태환은 자신의 가장 큰 꿈을 털어놓았다. 언젠가는 KTX 전 노선을 돌며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음악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경부선의 역동적인 리듬, 호남선의 서정적인 선율, 경전선의 목가적인 화성을 각각 다른 곡으로 표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할머니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다며 박수를 쳤다. 박영숙 할머니도 비밀스럽게 간직해온 계획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그린 기차 여행 스케치들로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목은 이미 정해두었다고 했다. 움직이는 사람들의 초상. KTX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게 할머니의 바람이었다. 최민호 씨는 문화재 복원 일을 하면서 늘 고민하던 문제를 꺼냈다.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KTX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며 해답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분야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예슬은 자신이 디자인하는 한복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오늘 할머니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의복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민준이는 어른들의 진지한 대화를 듣더니 자신도 꿈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커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했다. 오늘 기타와 리코더로 함께 연주한 경험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김태환은 아이에게 언제든 연락하라며 음악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나 역시 이들의 이야기에 자극받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BBC 방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KTX 문화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기사를 써보기로 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이동 중 문화, 교류 현상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고 다짐했다. 논산역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KTX는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듯 사람과 사람도 연결하고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며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외국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익산역을 지나면서 여행의 막바지가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 그룹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 보였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새 객실 한쪽이 작은 문화살롱처럼 변해 있었다. 가장 먼저 합류한 건 중년 여성이었다. 자신을 목포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장인이라고 소개했다.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대화에 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전통 도자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민호 씨와는 문화재 복원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서 대학생 커플도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를 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는데 할머니와 김태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예술이 일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놀라운 건 이런 자발적 참여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승무원까지도 업무 중간중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10년간 KTX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문화 행사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열차에서는 거의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승무원의 증언은 내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패턴이라는 것이었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KTX를 통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이 축적되면서 한국 문화계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자기 공방 운영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올 가을에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 전통공예 축제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림으로, 김태환은 음악으로, 한예슬은 한복 패션쇼로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모든 사람이 흥미를 보였다. 대학생 커플도 자신들이 기획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에 우리를 초대했다.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협업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민준이를 위한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BBC가 포착한 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다. KTX라는 공간에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장르와 장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기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정읍역을 지나면서 객실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승객이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듣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움직이는 문화축제 같았다.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2시간 남짓한 기차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것들은 내 인생관을 바꿔놓았다. BBC 방송에서 본 장면들이 결코 과장이나 연출이 아니었다는 걸 몸소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 하차를 앞두고 우리는 마지막 약속을 나누었다. 각자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로 했다. 박영숙 할머니의 개인전, 김태환의 KTX 음악 앨범, 한예슬의 한복 컬렉션, 최민호 씨의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그리고 이민준이의 합창단 공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큰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플랫폼에 내려서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 도자기 공방 운영자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었고 대학생 커플은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승무원까지도 업무가 끝나면 우리와 연락하겠다며 개인 연락처를 남겼다. 이별 인사를 나누면서 김태환이 마지막 연주를 했다. 플랫폼에서 기타를 꺼내더니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연주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합창에 참여했고 지나가던 다른 승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KTX의 문화적 에너지가 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역에서 나오는 길에 나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다. BBC가 주목한 움직이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KTX는 분명 실제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DNA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빠른 속도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높은 문화적 관심도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적 성향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KTX를 선택하면서 이동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 되고 있었다. 광주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이미 기사의 제목을 정하고 있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철도 여행 KTX 안에서 꽃피는 한국의 문화융합.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외국 언론들이 놀라워하는 이 독특한 현상의 본질을 파헤쳐보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오늘 얻은 새로운 인연들이었다.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났지만 모두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꿈말이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노트북을 펼치며 나는 확신했다. BBC가 포착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KTX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만남들이 축적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진정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자산이었다.